안녕하세요. 초창의 속풀이 추남영 이한기 기자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철도 사업들 위주로 계속 그쵸,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지난 4월에는 월곶 판교선 예. 그리고 인덕원 동탄선을 예.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철도 사업을 소개하실 계획이신가? 뭐 사실 좀 소개하고 싶은 철도 사업이 많긴 하지만 좀 이번에 좀 잠시 접고 좀 공항 사업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저도 뭐 대충 예상 가는 건 있어요. 네. 최근에 선배가 기사도 쓰시고 하셨더라고요. 네. 혹시 가덕도 신공항 아닌가?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가덕도 국제공항, 가덕도 그 신공항입니다. 일단 그 총 사업비가 좀 13조 8천억 원이고요. 뭐 기본 부지를 조성하는 그 공사만 10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10조 5천억 원. 네네네. 상상이 잘 안 가는 금액이에요. 너무 커가지고. 서울 반포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아시죠? 근데 10조 5천억 원이 있으면 뭐 반포에 있는 그 레미안 원베일리를 한 단지를 거의 통째로 살 수 있는 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우선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짓는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육지와 해상에 걸쳐 지어지는 국제공항인데요. 부지 규모만 약 네. 667만 제곱미터입니다. 활주로 한 본을 비롯해서 여객, 화물터미널, 그리고 공항 접근 도로나 철도 건설이나 뭐 물류, 상업시설들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이 가덕도 신공항 수주 한 방이면 뭐 매년치 일감을 뭐 한 번에 챌 수 있는 뭐 금액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좀 흥행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정 반대로 나왔어요. 뭐 소위 저희가 말하죠, 폭망이라고 하는데 폭망했습니다. 폭망까지요? 네네네. 왜 그랬을까요? 네. 좀 국토부 수요로 조사청이 지난 5월달에 사업자 선정공고를 내고 6월 5일날 이제 PQ 서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를 보면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죠. 무응찰인데요. 결국 이제 이 무응찰 때문에 사업은 유찰이 됐습니다.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PQ란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제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자가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문제되는 부실공사 방지나 아니면 성과품 재고 등을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사업 발주처는 이 기술 능력이나 시공 경험, 그리고 경영 상태나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 통과 기준치를 넘긴 건설 업체만을 대상으로 해서 낙찰자 선정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이 절차를 통과해야만 본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PQ 서류란 사업 신청서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왜 아무도 안 들어온 건지, 혹시 이 10조 5천억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이 금액이 네. 혹시 좀 적다고 느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뭐 사업비도 영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뭐 결과적으로 보면 좀 입찰 참여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제시한 입찰 참여 조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한 컨소시엄 안에 시공 능력 평가 순위 12 이상 건설사가 3개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대표사로 나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하면 대우건설 뭐 또는 현대엔지니어링 그 이제 10대 아까 소개해드린 회사 중에 한 개만 좀 이 컨소시엄에 들어올 수 있다고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 예컨대 예를 들면 이 컨소시엄 안에 뭐 대우건설이나 뭐 GS건설이 같이 합류한다고 하면 이 회사는 PQ 절차에서 아예 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입찰 참여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거죠. 왜 이제 국토부는 이렇게 두 개로 제한을 했을까요? 좀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두 개사로 제한을 한 거고, 이 두 개사 제한이 가장 적합하다고 좀 계산한 것 같습니다.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겠다고 했는데 지금 경쟁이 안 됐네요. 그쵸. 무응찰이니까. 그럼 이 결과를 보면은 이제 건설사들은 예. 두 개 사로는 좀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뭐 이제 좀 건설사들의 좀 의견을 들어봤더니 최소 좀 3개 이상은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 가덕도 신공항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부등치마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좀 지반이 불균형하게 좀 내려앉는 현상을 이제 부등치마라고 하는데요. 뭐 그것도 있고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그런 이제 이런 리스크들을 좀 최소 3개사 이상이 좀 공동 분담을 해야 공사를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좀 한 것 같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3개사라고 해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많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삼성물산, 뭐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호방건설 등은 애초부터 아예 관심도 두지 않았었고요.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뭐 GS건설과 DLNC도 약간 좀 소극적인 태도로 변했는데요. 그럼 이제 남은 게 지금 4개 정도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좀 구성을 좀 해달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요청을 한 거죠. 이 건설사들끼리 네. 논의가 좀 잘 끝나면 이게 네. 컨소시엄 구성이 잘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또 설계를 담당하는 또 엔지니어들도 좀 나름의 불만이 좀 있어요. 좀 이 적은 설계비에 좀 참여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체는 10조가 넘었는데 네네네. 공사비가? 네네. 설계비는 얼마길래 이게 불만이 든 걸까요? 예, 일단 좀 국토부가 이 가덕도 신공항 이 부지 조성공사에 배정한 설계비를 보면요, 약
817억 원인데요. 뭐 총사업비 대비 이제 1%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설계사들 입장을 들어봤더니 뭐 최소한 1,800억 이상은 돼야 좀 적정하지 않겠냐 라는 또 의견을 좀 내고 있고요. 10개월로 설정한 설계 기간도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누차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도 공사인데 10개월 만에 해야 된다? 그럼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 있어가지고 좀 1년 이상은 줘야 된다는 좀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 또 하나 있는데 갑자기 예. 가덕도 신공항이 왜 생겨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이행 기자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좀 업계에서는 왜 가덕도냐,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경제성이 좀 있는 위치로 좀 다시 공항을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제 사실 그렇게 너무 좀 멀리해 버렸어요. 이미 뭐 기본 계획도 이미 다 만들었고 대략적인 뭐 설계도 이미 나온 상태고. 이게 사업자 선정부터가 네네.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면은 네. 개항도 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이 공사도 좀 이제 5년을 이렇게 좀 배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사실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이제 좀 지적인데,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문의를 해봤거든요. 그 하시는 말씀은 좀 이제 민간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마음껏 창의를 펼쳐보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준공은 2030년 말이거든요. 6년 내에 끝낼 수 있을지 사실 그 너무 의문입니다, 솔직히. 네, 그러면 최 차장의 AS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속풀이가 이제 한 달 만에 그쵸, 이렇게 예. 테이블에 앉게 됐는데 사실 좀 이런저런 좀 사업의 변화가 많았는데요. 위대신화선에 대해서 많이 좀 물어봐 주셨어요. 그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일단 GS 건설이 사업권을 포기했다. 그런데 이제 이 포기했기 때문에 뭐 사업자 재공고를 하거나 지정 전환을 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이제 사실 뭐 그건 이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올해 초에 좀 올해 개통하는 철도를 소개하면서 지하철 8호선 연장, 뭐 별내선이라고 하죠. 이제 상반기 말에 개통 예정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벌써 그 시기에 임박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6월했지만 뭐 차량 승인의 행정 절차가 늦어져서 이제 개통을 뭐 2개월 늦어진 건데요. 또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보내주신 제보 사진이에요. 이번 주 다음 날짜 별행이라고 돼 있고 현재 보면 밑에 별내선 시운전 알림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6월 16일까지는 일단 현 종점이죠. 암살까지만 운행이 가능하고 이제 이후 서울시는 이렇게 좀 각종 시운전이라든지 뭐 승인 등을 거쳐서 뭐 8월 말에는 이제 남양주 별내지구까지 올라가는 별내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댓글 와글와글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Y 홍님께서 월판선에서 경강선은 그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평면 환승이나 따로 환승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이름이 월판선이라 바로 연결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TI 형님 말씀대로 일단 이제 바로 연결은 안 되고요. 이제 환승을 해야 합니다. 그 판교역에서 그 신분당선 또는 뭐 경강선을 갈아타려면 개찰구에 서로 한 번씩 지나가야 되거든요. 뭐 왜냐면 이제 이게 신부당선은 민재동선이고 경강선은 재정선이다 보니 따로 이제 개찰구가 마련이 돼 있는 건데요. 아마 월판승 환승도 아마 이런 식으로 좀 같은 방식으로 개찰구를 한 번 더 통과하는 방식으로 좀 환승이 좀 이뤄질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댓글을 통해서 네. 이제 오는 29년부터 31년까지 개통하는 열차랑 네. 고속도로를 좀 따로 정리해 주세요라는 댓글들, 건의들이 계속 달리고 있어요. 저희가 좀 하반기 돼서 이제 저희가 따로 이건 속풀이 본편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속풀이 이번 편도 문을 닫을까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SOC는 생활이다. 예, 감사합니다.